열심히 살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신림동 묻지마살인. 2021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 33세 남성 조선을 신림역 4번 출구 앞에서 체포했다. 조선은 사건 전날 오후 5시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망치로 부셨다. 이는 검색 기록을 숨기기 위해서이다. 7월 21일 오후 12시 자신의 거주지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오후 1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도착하여 2시에 마트에서 칼을 2개 훔친 뒤 택시를 탔다. 2시 7분에 신림역에서 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골목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전화통화 중이었던 22세 남성 뒤로 접근해서 칼로 12회 공격하였으며 남성이 쓰러지자 목을 한 번 더 찌른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였다. 골목 안쪽으로 100m가량 이동하면서 남성 3명을 공격하였으며 이 중에는 남녀가 같이 지나갈 때 뒤에서 남성만 공격하고 이동하였다. 경찰이 도착하여 체포되는 과정에서 조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X 같아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선은 과거 소년원을 14번 들어갔었고 전과 3범의 기록이 있었으며 지인의 말로는 며칠 전에 전화해서는 누군가를 때려서 교도소에서 1, 2년 살다 나올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범행 이유는 또래 남성들을 보면 자신보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에 분노를 느껴서라고 하였다. 7월 26일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으며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다. 8월 23일 살인미수철도 사기 모욕 등의 혐의로 첫 공판이 시작되었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2024년 1월 31일 판사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판결하였다. 이에 검찰과 조선은 항소하였으며 조선은 2심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내었다. 6월 14일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판결되었고 전자발찌 30년이 사라졌다. 9월 12일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조심하여야겠습니다. 학폭 신고 후 더 괴롭힘 당하다가 사망. 2023년 7월 12일 대전 한 아파트에서 자수한 고3 여학생을 체포하였다. 가해자 A 여학생은 같은 학교 피해자 B 여학생의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던 중 먼저 공격을 하였기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목 졸랐다고 하였다. 사건 전 A양은 B양에게 빌렸던 물건을 주기 위해 B양의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B양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깐 오지 말라고 하였다. 이후 A양은 B양 집으로 들어가서 범행하였다. 이후 자신의 핸드폰은 초기화하였고 B양의 핸드폰에서는 문자 내용을 삭제 후 유심을 뺀 뒤 차도에 버렸다. A양은 1년 전 B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던 상황을 B양 엄마가 B양의 일기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출혈사고도 있었으며 A양이 B양에게 죽으라는 내용과 이를 받아들이는 B양의 내용이었다. B양 엄마는 이를 학교에 고발하였는데 이때 A양은 B양 엄마에게 장문의 협박 문자를 보냈었다고 한다. 이후 학교폭력전담회의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A양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내용은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B양은 더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이를 B양의 엄마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B양은 이후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었지만 같은 학교라서 A양이 B양에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7개월 후쯤 A양이 B양에게 문자를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문자와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A양이 내린 B양의 행동 지침에는 대답 빨리 하기, 연락 빨리 하기, 내 감정대로 굴지 않기, 전화 잘 받기, 생각하고 행동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연락하기 등등 빼곡한 내용들이 둘의 대화 방공지란에 올려져 있었다. 눈치를 주면 비싼 화장품이나 향수들을 사주어야 했는데 선물 살 돈이 부족하자 B양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선물을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B양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남자친구가 알려준 대로 B양은 A양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이에 A양은 절교 선언을 하였다. 이에 B양은 알았다고 하고 차단을 하였는데 이후 A양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마지막 메시지 내용은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B양의 집 비밀번호는 A양의 수첩에 적혀 있었으며 B양의 템플릿에는 비밀번호를 8회 틀린 기록이 있었다. B양이 템플릿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남자친구가 얘기해서 바꾼 것이었다고 한다. 템플릿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증명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2024년 1월 25일 1심 판결은 징역 7년에서 15년이 판결되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였는데 이때 A양은 평소에도 폭행을 당해왔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2심 때 제출하게 된다. 6월 28일 2심에서 검찰은 20년을 선고했으나 판결은 단기 7년은 사라지고 징역 15년이 판결되었다. 어설픈 처벌은 피해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